안녕하십니까. BNF 급등주입니다. 예, 진양화학이 금요일장 급등을 하면서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이 종목이 급등하기 전 시그널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급등하기 전에 몇 번의 신호를 줍니다. 항상 주가는 세력에 움직이기 전에 먼저 힘의 테스트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종목이 그 전에 상승 시점을 봐야 됩니다. 이평선이 정별됐을 때 그 시점하고 정별되기 전 시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평선의 정별되기 시점 RSI를 봐야 됩니다. 이때는 RSI, 그죠? RSI 힘의 강도를 보는 겁니다. 테스트를, 그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1차 이거는 지금 현재 1차 지지 저항선이 만들어졌고요. 2차 지지 저항선이 만들어졌습니다. RSI를 보는 겁니다. 1차 지지 저항선은 돌파 시 매수 준비를 하고 2차 지지 저항선 올라갈 때 매수를 합니다. 보통 이때 매수를 본격적으로 하고요. 이때 매수를 하기 전에 MACD를 봐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주가가 크게 가기 전에는 MACD를 보라고 얘기했습니다. MACD 상에서 영선 밑에 1차 지지 저항선, 영선 밑에 1차 지지 저항선이 있고 2차 지지 저항선이 있습니다. 영선 밑에서는 이평선이 몇 별이어도 상관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단 RSI가 50을 넘어야 된다. 그죠? 이때 보면은 전 시점을 보면은 MACD가 2차 지지 저항선을 돌파하면서, 그죠? 돌파하면서 1차 지지 저항선을 돌파했습니다. 이때 RSI는 50을 돌파합니다. RSI는 50을 돌파하고 이때 다시 1차 지지 저항선을 돌파하죠. 1차 지지 저항선을 돌파할 때 이때 매도를 해야 됩니다. 대부분이 1차 지지 저항선 돌파할 때 MACD도 1차 지지 저항선 돌파할 때 매도를 해야 됩니다. 최소 50%에서 85%까지 매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1차 지지 저항선 MACD 1차 지지 저항선 하락 돌파할 때는 전량 매도, 그죠? 전량 매도. RSI가 먼저 신호를 주고요. 시그널을 매도하고요. 다시 옵니다. 다시 오고, 그죠? 다시 왔을 때 다시 영선 밑에 1차 지지 저항선 돌파할 때, 그죠? 돌파할 때 다시 보고요. 계속 똑같은 방법으로 나옵니다. 지금 다시 돌파하고요. 돌파했을 때 힘의 강도를 이제 이때부터 세력부터 하고 힘의 강도를 보는 겁니다. 이때는 이평선이 정별 상태로 만들어지면서 갑니다. 이때는 1차 지지 저항선 돌파 후 2차 지지선까지 한번 테스트를 하고요. 테스트를 한번 만들고 이 시점이면 이제 자기들이 돌파를 하면은 급등시킬 거다 보는 겁니다. 이때 2차 지지선 MACD 2차 지지 저항선을 돌파할 때 1차 지지 저항선을 돌파 후 2차 지지 저항선에서 매도를 한번 하죠. 다시 이때는 RSI가 다시 80으로 올라갑니다. 80으로 올라가면서 다시 흐지부지, 그죠? 흐지부지 하면서 2차 지지 저항선 밑으로 하락 돌파하고요. 매도 해야 되죠. 이거는 무조건 되고 RSI 80을 밑으로 내려가면 무조건 되고 매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최소한 여기서 매도 못하면 2차 지지 저항선에서는 매도를 해야 됩니다. 이때 MACD도 2차 지지 저항선 밑으로 하락을 하면서 매도 시그널을 주고요. 여기도 두 번째,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을 줍니다. 그죠? 이후 다시 힘의 테스트를 한번 다시 하고요. 그죠? 그런데 2차 지지 저항선 돌파를 못합니다. MACD 같은 경우는 MACD는 2차 지지 저항선 돌파 못하고요. RSI는 힘을 한번 줬다 빼고요. 다시 매도, 다시 올라갔을 때 영선 밑에서 다시 올라갈 때 테스트 한번 하면서, 그죠? 테스트 한번 하고 다시 올릴 때 여기서도 올리는데 뭐냐면 RSI가 2차 지지 저항선을 돌파를 못합니다. 그리고 흐지부지 해갖고 흘러내립니다. 그러나 MACD는 올라가요. 그런데 세력은 털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한번 털고 있다는 거죠.
이때 RSI는 선행 매매라고 했습니다. 선행 지표이기 때문에 먼저 나와요. 매도해야 되죠. MACD는 후행 지표, 그죠? 후행 지표이기 때문에 매도해야 됩니다. 늦게 나오기 때문에 RSI를 먼저 봐야 됩니다. 그리고 매도했고 다시 올라왔을 때 똑같은 방법으로, 이때는 이 마지막으로 급등하기 전에는 보면은 영선 밑에 1차 지지, 2차 지지 저항선에서 한 번에 영선 위 2차 지지 저항선까지 돌파를 합니다. 힘을 충분히 갖고 있기 때문에 한번 돌파를 합니다. 그 이후 지지 저항을 받죠. 2차 지지 저항선에서, 그죠? 돌파 후 먼저 흘러내리고 매도해야 되죠, 당연히. 그리고 다시 돌파할 때 2차 지지 저항선, 그죠? 2차 지지 저항선 RSI, 그리고 MACD도 2차 지지 저항선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그죠?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서 급등을 합니다. 그죠? 이때 RSI는 과열권으로 들어가고요. 그죠? 과열권으로 들어가고 다시 과열권 밑으로 떨어질 때 매도하고, 그죠? 일단 매도하는 게 좋습니다. 매도하고 최소 80% 이상은 매도하는 게 좋아요. 매도하고 다시 80으로 올라갑니다. 뭐 선행지표이기 때문에, RSI는 선행지표이기 때문에 일단은 한 번씩 움직여 주는 게 좋아요. 어떻게 MACD는 올라가다가 급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죠? 일단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제가 얘기한 게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차트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예, 차트상으로 분석으로 얘기해 드린 겁니다. 급등 종목은 항상 일정하게 움직입니다. 그죠? 급등 종목은 항상 일정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차트를 볼 때, 자기가 갖고 있는 종목에 어떤 시점에 급등을 하고 어떤 시점에 급락이 나오는지 그걸 잘 봐야 됩니다. 어떤 종목이든지 똑같이 나와요. 아주 잡주도 똑같이 나와요. 잡주도 똑같이 나오고, 그죠? 우량주도 똑같이 나와요. 단 우량주는 좀 더 정확하게 맞고, 그죠? 그리고 잡주, 그러니까 아주 싸구려들 같은 경우는 거의 맞습니다. 거의 맞아요. 그런데 장난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급등하기 전에 일부러 장난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우량주 같은 경우는 장난치는 경우가 거의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도 안정적으로, 우량주 같은 경우는 수익이 안정적으로 나와요. 그날 급등하고 급락하는 게 드물고 차츰차츰 올라가는 경우가 많고요. 잡주 같은 경우, 싸구려 잡주 같은 경우는 갑자기 급등하고 급락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차트 분석만 제대로 하신다 그러면 항상 수익권으로 갈 겁니다. 잘 분석하시고 수익 많이 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DNF 급등주였습니다.